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자, 시끌벅적한 게 5.18 발언 이슈가 다가 아니죠. 자, 보름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겹치면서 전대 일정을 변경하냐 마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결국 일부 후보들은 보이콧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또 보이콧한 후보도 있고요. 혼란스러운 양상입니다. 자, 김 교수님, 홍준표 전 대표는 어제 출마 안 하는 거 맞다, 미안하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전 시장은 다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왜 그럴까요? 뭐 일단 그 전당대회를 연기하느냐 아니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연기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우리가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에서는 전혀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의 여지를 둘 여지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늦춰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더불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의 이익이 혹은 보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한 바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구도에서는 상당히 선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계산도 있었기 때문에 판을 이미 읽었다. 그렇습니다. 결국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 출마를 해서 3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대선에 또 나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들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왜 다시 번복을 했을까요? 일단 이제 명분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전당대회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불출마하는 것은 일단 당에 누가 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제일 약점이 예전에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두고두고 지금의 멍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정말 이거는 선당 후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대권까지 희망하고 있는 주자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전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표를 좀 모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의원, 사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어떤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황교안 전 총리에 대응해서 당내의 어떤 비박계라든지 또 이런 표를 본인이 가져갈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승산도 있다. 즉 삼자가 붙었을 경우에 어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 이것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경우에 이제 추후에 명분을 얻는 거죠.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결국 당을 위해서 뭔가 선택을 했다. 즉 지난번 지방선거 때의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가져갔던 문제를 이번 선거 출마로 해서 좀 상쇄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은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심재철 뭐 이분들은 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오세훈 전 시장이 사실상의 어떤 단일화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는 비교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응축적이고 상당히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표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만큼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나 또 이번 불출마 세력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우군이라고 한다면 우군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황 전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지금 소위 말하는 측근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해 줄까?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홍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오세훈 시장에 좀 새가 붙는다 싶으면 아마 오세훈 시장을 도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네, 총리보다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본인도 이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표 출신이고 또 대권 주자 출신이 이 전당대회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있겠네요. 본인의 어떤 발언권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에 본인이 불출마를 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주자를 당선시킴으로 해서 본인의 또 정책 입지도 강화시킬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는 당내에서 보면 이게 본인이 세력이 없다는 걸 절감했을 겁니다. 이번에 왜 불출마했나 저는 보면 이게 보통 주자들이 지방에 내려가 보면 이 악수를 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보면 이 조직이 어느 정도 탄탄한가는 느낌이 와요. 근데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몇 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역시 이게 조직이 없는 게 대한 문제점들을 본인이 아마 절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도 나중에 대선까지 나가려면 그냥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20% 조금 넘게 얻었지만 역대 야당 후보 중에 가장 적게 얻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대권 후보 가려고 그러면 이 조직이 없으면 이 안 된다는 건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번 전당대회 때 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은 것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신의 한 수도 잘된 일일 수도 있겠고 이건 뭐 아주 먼 미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연찬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열렸었는데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의원들끼리는 굉장히 접촉이 잦고 아주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소위 그 뭐 창업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입장이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바른당과 합당을 한 것은 지역주의 정당에 갇히지 않겠다. 그리고 좀 더 중도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뿐만 아니라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랬죠. 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을까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호남 의원들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물론 이번 5.18 사건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불붙었습니다만은 호남에서도 상당히 민심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착했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뭔가 좀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건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 결과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저는 뭐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일단 보수가 대통합하지 않으면 결국 힘들다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황 전 총리가 상당히 보수 대통합에 노력을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뭐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정책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저렇게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노선 투쟁만 하고 있으면 끝까지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번 전당대 끝나고 나면 결국 유승민 전 대표도 아마 탈당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좀 정치적 고민을 하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가 되더라도.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된다 하더라면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좀 손짓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힘으로는 당을 끌고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대표는 어쨌든 간에 다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제 그 주장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사실 본인한테도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일개 제1야당의 당대표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뭔가 보수 대통합을 이룬다고 하면 정말 정치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가면 오히려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있을 호남계 의원들 이분들은 민주평화당하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반대로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한교안 전 총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출마를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당권을 잡고 뿐만 아니라 당권을 잡아서 국회의원 공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쳐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개혁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연합으로 다들 불러들이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북미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길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